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백서입니다. 오늘 영상은 딱히 막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근본적으로 메인 이야기는 바이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나머지는 좀 격가지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이파이 같은 경우에 지금 홀더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주도적인 홀더분들은 아마 바이프로스트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이제 한국분 홀더분들이실 텐데 저를 포함해서 바이파이만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이렇게 극악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홀딩을 하면서 뭐 아직까지도 뭐 전혀 뭐 흔들리거나 고민이 된다고 생각한 적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물론 가격이 좀 회귀한 모습을 보여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지루함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살짝 상승한 그런 잠깐의 순간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나라는 그런 시장에서 외면된 건 아닌가, 이러다 사라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의 소리, 그리고 나름 고점에서 잡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가격이 미지근하게 반응하고 비트코인과 같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막 곡소리가 많이 들리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마음을 다 잡는다든지 지금이라도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할 요지를 제공해 주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들어 봤고요. 1주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바이파이가. 근데 지금도 1000위권 밖에 있고 그 주변 코인들을 보면은 전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정체불명의 프로토콜들과 지금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지 벌써 한 1주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것들이 있었죠. 뭐 바이파이 X라든지 바이파이 다오, 그리고 뭐 바이포트 월렛에서도 바이파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바이파이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화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기술 발전에 비해서. 그래서 더 곡소리를 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다른 것들은 되게 조용하다가 한 번 한 번씩 터트려 주면서 펌핑이 시작이 되는데 바이파이는 열심히 기술을 만들어요. 이 회사가 기술은 계속 만드는데 시장은 냉담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불안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점이라는 게 과연 디파이가 그냥 약세이기 때문에, 뭐 NFT가 아니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뭐 거래소 상장? 물론 이게 가장 큰 문제긴 해요. 근데 이건 가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을 그렇게 바라시는 거고, 상장이 되면 알아서 올라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디파이인과 동시에 저명한 벤처 캐피털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VC가 투자를 했었을 때 세 가지 키워드는 일단 암호화폐 자체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잖아요. 그리고 문제점도 많고 실제로 뭐 덱스라든지 뭐 유니스왑 그리고 팬케이크스왑 이런 것들도 풀을 제공을 해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거기에다 코인을 넣어줘야 여러분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그 장이 생깁니다. 그러려면 그 덱스를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기는 은행도 없고 3자 간의 어떤 신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러려면 벤처 캐피탈이 그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디파이 시스템의 바이파이는 유명한 업체들, 유명한 VC들이 있죠. 뭐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마스터 벤처스 같은 그런 괜찮은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걸출한 기라성 같은 VC는 찾아보기 힘들죠. 뭐 펜부시 캐피털이라든지 NCG인가요? 뭐 이런 곳. 한국에서도 뭐 찾아보자면 해시드라는 이런 정말 탈 한국 VC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기업들이 디파이 프로젝트를 백업을 해주면 굉장한 파생 효과가 일어납니다. 신뢰를 좀 구축을 시킬 수가 있죠. 안 그래도 디파이는 좀 신뢰가 부족하면은 그만큼 돈이 들어오기가 힘든 구조니까. 그리고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지금은 여타 디파이와 똑같을지언정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좋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우리가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파이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넉넉하지는 못한 편이에요.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고,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는 좀 다른 시각과 그런 입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디파이는 VC가 일단은 받쳐주는 것이, 물론 VC가 들어옴으로써 그들이 많은 양의 포트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량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저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코인이 대부분은 다 어느 면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적인 면이 있고 중앙화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저는 가장 큰 약점은 아무래도 VC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고 더 많은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좋은 입소문을 타게 되면 VC를 유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을 뿐더러, VC가 꼭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바이파이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지금 2022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불과 10년 전하고는 다르게 돈은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명한 VC가 없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다르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바이파이를 궁극적으로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네. 최근에는 서머너라는 이제 대비 바이프로스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이프로스트 위에 올려서 구동이 되는 것은 맞는데,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발란체처럼 어떤 그 레이어 1으로서 올려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른 플랫폼, 레이어 1 플랫폼, 이더리움이라든지 트론이라든지 아마 이런 데를 자유자재로 이제 플렉시블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크게 다른 두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게 가장 본질이고요. 바이파이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파이를 아직까지도 포트를 짜서 지금도 다양하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이파이고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이프로스트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바이프로스트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틀을 짜고 그 틀에 의해서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덱이 바이파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랩 자회사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예요. 바이파이만큼 아마 바이프로스트에 대한 기능을 100% 또는 100%에 가깝게 보여줄 수 있는 덱은 차후에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 외주 업체가 아니잖아요. 서머너 같은 경우에는 협력을 맺어서 타 업체에서 이제 만들어내서 바이프로스트라는 기술 위에 올리는 그런 양상이라면, 바이파이는 그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바이프로스트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대사가 바이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바이파이를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뭐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이제 결과가 좀 나오겠지만, 좀 아직까지는 좀 뭐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지금 들어보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잠깐 나가 계셨다가 생각을 정리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서머너 지금 곧 이제 디데이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뽑혔거든요. 저도 최근에 뽑혔는데 추가 모집을 했었을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에 대한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까다롭기도 해서 웬만하면은 게임성이 낮거나 그래픽이 별로면 저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민팅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할까 말까. 네, 그냥 바이프로스트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이 서머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는 바는 뭐냐면, 바이파이와 바이프로스트를 어떻게 가장 잘 이용을 할 것이고, 어떤 생태계가 꾸려지고 마켓플레이스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게임 안에 그 토크노믹스가 있잖아요. 그 엑스 인피니티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프로스트라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얼마나 진짜 얘네가 안전성이 있는지. 물론 그건 이제 바이파이로 증명이 됐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게 게임의 흐름, 끊기지 않는 거, 안전성, 이런 거거든요. NFT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면 20년 전, 30년 전 그런 스피드를 아마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한 로딩이라든지 갑자기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 썸모너가 다른 체인들하고는 다르게 바이프로스트를 씀으로써 다른 체인들을 그대로 이어주면서 안정성 있게 게임이 진행이 되고 성공적으로 이 게임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게임이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작년부터 돈파티가 일어났어요. 지금 가격이 비트코인이 뭐 6천만 원, 8천만 원까지 갔다 다시 5천만 원, 4천만 원 떨어지고 8천만 원 가고 지금 뭐 더블탑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1억 간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저도 그걸 믿고 있었고 지금도 그거 믿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1억이든 10억이든. 근데 계속 올라가게 되는 시장이 없을 뿐더러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내려갈 때 더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국가 정부고 책임자라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러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이렇게까지 돈을 뽑았는데 눈치 없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혼란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조금씩 이제 불안해질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그렇죠. 지금 뭐 홍다그룹이라든지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재료로서 시장을 붕괴시키거나 힘을 약하게 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힘드신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저도 굉장히 힘들고 같이 투자하는 그런 뭐 친구 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뭐 신나거나 그러진 않죠. 제 돈이 가치가 떨어졌는데. 근데 항상 뭔가 하려고 하면은 돈이 쉽게 버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세 낼 때, 전기세 낼 때, 지금 꼭 당장 돈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될 때, 나중에 큰 후회를 하는 경우가 이런 게 레퍼토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상품에 투자를 하는지 2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비트가 하락할 때 상승할 때도 뭐 하락한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고인물 분들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16년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암호자산 시장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었을 때 뭐 디파이를 통해서 저희는 큰 수익을 창출했었고요. 작년 여름에는. 그리고 요즘에는 단순히 업비트에서 내가 코인을 갖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는 홀딩하는 개념이 아니라 요즘엔 스테이킹도 하고 있고 대출이라든지 이단농사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반증이 뭐냐면 지금 디파이 TVL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많은 어떤 그 자산들이 묶여 있다라는 건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디파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바이파이도 마찬가지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2.0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돌고 있잖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지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비트가 상승을 했었을 때도 뭐 금리 인상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이런 얘기가 싹 사라질 거예요. 지금 뭐 레이어 1부터 해서 뭐 NFT 이런 것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지 못하고 계속 상승으로 여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힘을 보태주고 막아주고 있는 사람이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저번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500만 원대에서 300만 원 이렇게 떨어지지만 더 이상 그 이하까지 떨어지는 게 쉽진 않다는 거죠. 물론 200만 원, 100만 원까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재채기 한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그렇게 이제 쉽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레이어 1들의 그런 화력을 동원을 해서 코스모스라든지 아발란체라든지 루나라든지 상당히 많은 레이어 1들이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비트코인에만 의존하는 그런 성향에서 아주 조금씩 레이어 1 쪽으로 가게 되는 다양한 체인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시점으로 도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홀딩을 해왔는데 왜 나는 먹은 게 없을까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들이 먼저 배가 불러야 돼요. 이들이 시장을 조율을 하고
리딩을 하면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배가 부르고 이들이 먼저 주머니가 채워지면 그때 차례가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들의 어깨 위에 서서 단타로 또는 뭐 컴퓨터 모니터를 뭐 10대, 20대를 20대를 두고 나서 그렇게 멋진 트레이딩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장과 여러분들의 정보력은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저도 항상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단타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뭐 제 방송을 보시지 않겠지만 어정쩡하게 트레이드 할 바에는 자기가 정말 믿고 있다면 그게 비트코인이든 바이파이든 그게 도치코인이든 민코인이든 방향을 잡으시고 이 시장을 길게 한번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한번 장기간 도전해 보시는 게 저는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나중에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가져온 소식 중에 블록타워 캐피털이라는 그 굉장한 그 월스트리트에서 나름 알아주는 이제 그 회사의 스티브 리라고 하시는 그 분이 있어요. 이분이랑 단테님이라고 이제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과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10분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전부터 그래 왔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어주는 인터체인들, 멀티체인들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좀 짚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생각은 뭐냐면 이거 바이프로스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멀티체인이라는 거는 코스모스 같은 걸 아마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어지는 그런 체인이 아니고 피어투피어로 그냥 그 트랜잭션을 해주는 3자 그 텐더민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간에서 이것을 세큐어 해주고 A와 B로 나눠줄 수 있는 그 값을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인터체인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체인하고 멀티체인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 있고 바이프로스트 멀티체인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이게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나중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인터체인이라는 게 갖춰지면은 결국에는 피어투피어의 그 트랜잭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뎁 그 애플리케이션들도 스마트 컨트랙으로서 아발란치에서만 우리가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그 스마트 컨트랙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베스트 시나리오로서 그때쯤에 아마 바이프로스트가 큰 이목과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체인이 잘 나가는 것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홀더분들한테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길게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흥분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희소식을 몇 가지만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바이프로스트가 그 후닷컴이라고 하는 그 중국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상장이 됐는데 그게 연말에 그러니까 2021년 12월 30일 마지막 날에 깜짝 상장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상장 피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상장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관련이 있든 없든 어쨌든 거래소 상장이라는 것은 다양한 유동성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식이죠. 이게 특히 이제 후닷컴은 제가 보니까 거래소 거래량이 바이낸스부터 쭉 내려오면 한 30위권, 40위권에 안착을 하더라고요. 네. 후닷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게 비트코인 페어가 아니라 테더 페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익스체인지 여기 코인게코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거래량은 아마 1일 거래량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마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거는 굉장히 저는 뭐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그 거래량을 한번 따와봤어요. 이거는 제가 스크린샷을 찍은 건데 이 비트렉스는 거래소 중에서도 되게 전통이 있는 거래소예요. 그래서 SEC 규제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그 신뢰 이런 데서는 이렇게 대형 거래소, 특히 대형이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거래량만 보고 바이낸스가 대형 거래소다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역사는 있지만 존재 가치가 좀 희석이 돼서 미국에서는 5대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트렉스에는 지금 비트코인 페어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상장이 된 지 한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이게 한 10만원? 막 5만원?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거의 그냥 없다시피 했는데 비트코인 페어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몇 천만 원을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것은 전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마지막에 좀 희망적인 메시지로 가져왔는데 바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트렉스에는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바이프로스트라고 같이 당일날 상장이 되었는데 비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해외 거래소다 보니까 이것이 저는 좋은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천히 길게 봤었을 때, 그러니까 한 번에 저희가 뭐 코인베이스를 갈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원하는 코인들이 바이낸스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다 그런 어떤 단계라든지 절차가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긍정적인 사항들이 저는 뭐 고무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바이파이도 이에 따라서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뭘 하시면은 그 자매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가면 얘도 딸려오는, 그러니까 코스모스 가면 카바도 간다든지 뭐 이더리움이 가면 폴리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그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 솔라나가 가면 뭐 세럼인가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맞물리는 그런 레이어 1과 뎁이라든지 레이어 1,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가는 건데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파이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하나가 잘 되면 같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파이가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고 상장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가격도 처참하게 지금 하락세를 받는다고 해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보시냐 아니면은 계속 좌절을 그리시고 또는 그냥 욕만 하고 사라지시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추매는 하고 싶어요. 근데 뭐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추매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네, 추매는 뭐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추매의 기회로 보는지 아니면은 이걸 이제 손절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이제 남겨두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좀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막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드느냐고 좀 늦었다가 그냥 선회해서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일단 다음 영상 때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뭐 곡소리가 나든 가격이 떨어지든 뭐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든 잘 되든 계속 저는 뭐 이 자리를 지킬 생각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은 꼭 저한테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저도 좀 그 정보라든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이제 유튜브의 그런 순기능이잖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I wish I had known that this too shall pass. You feel bad right now? You feel pissed off? You feel angry? Yes, This good. too shall pass. Great. You feel great? You feel like you know all the answers? Yeah. You feel like that everybody finally gets you, and there you are. This too shall pass. Ooh, good. Time is your ally, and if nothing else, just wait. Just wait. Just wait it out. Right. Just